이번 영상에서는 연산 증폭기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응용 회로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비반전 증폭기, 반전 증폭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먼저 이제 비반전 증폭기라고 하는 것은 Non-inverting amplifier라고 얘기를 하고, 이와 같은 형태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연산 증폭기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이제 비반전 단자에 입력이 들어가고 있고, 반전 단자에 이렇게 연결돼서 출력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출력 중에서 R1이라고 하는 저항과 RF라고 하는 저항, 두 개의 저항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하는 거죠. 그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입력 단자 두 개를 다 여기에 전류가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두 개의 입력 단자 사이에는 전압차가 거의 없다. 즉, 두 개의 입력 단자의 전압은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의 해석 과정을 이와 같은 회로에 적용을 시켜 보면, 여기 RF하고 R1 중간에 있는 이 노드를 VX라고 전압을 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값을 보게 되면 여기 반전 단자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전류가 흐르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VX라고 하는 값이다. 그리고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라고 한다면 Vin 하고 VX하고 같은 값이다. 여기 두 개의 단자 사이에 전압차가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조건들을 만족을 시킬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회로를 풀어보면 여기 VX라고 하는 전압, 여기는 여기 전류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전압 분배 법칙이죠. V out이라고 하는 게 R1과 RF의 전압 분배 법칙이니까 VX라고 하는 값은 R1 플러스 RF, R1 플러스 RF분의 R1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R1 값하고 V out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 V out이라고 하는 값은 이거 이렇게 넘겨치면 되죠. 그러면 R1분의 R1 플러스 RF VX라고 하는 값이고, 이걸 정리를 하면 여기 1 플러스 여기 R1분의 R1이니까 1 플러스 R1분의 RF VX라고 할 수가 있다. 이때 VX라고 하는 값, 여기 노드 값은 이 반전 단자 쪽의 전압이고, 이제 비반전 단자에 Vin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 전압하고 두 개의 전압이 같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1 플러스 R1분의 RF VX 대신에 Vin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으면 된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긴 비반전 증폭기의 형태를 해석을 해보니까 출력 전압 V out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 전압 V in, 입력 전압의 형태로 해서 여기다 이제 이득이 1 플러스 R1분의 RF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입력 전압분의 출력 전압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1 플러스 R1분의 RF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R1이라고 하는 값을 1kΩ이라고 하고 RF라고 하는 값을 10kΩ이라고 한다면 막바로 여기다 갖다 대입하면 뭐예요? 1 플러스 1분의 10, 그러니까 11이라고 하는 이득값이 11이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다. 연산 증폭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득값을 얻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저항값을 변경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득값을 쉽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연산 증폭기로부터 주목할 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출력 전압 V out과 입력 전압 V in의 부호가 동일하다. 지금 보면 V out이라고 하는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에 여기 플러스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호가 동일한 거죠. 그것을 우리는 비반전 non-inverting 하다, 그러니까 뒤집히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회로를 해석할 때 개방 전압 이득, 보통 이거 값은 이제 굉장히 큰 값, 무한대에 가까운 그런 값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등가회로라고 하는 게 입력 전압의 차이를 여기 안에 있는 등가회로로 보면 종속 전압원 이런 것들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회로가 복잡할 텐데 그런 등가 회로가 나타나지 않게 간단하게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은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라고 생각을 하고, 입력에는 이제 전류가 흘러 들어가지 않고 두 개 사이 입력 전압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하는 이 조건만 만족하게 만들면 회로를 쉽게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결과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죠. RF라고 하는 값이 0이다. RF라고 하는 값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피드백되어 있는 이 저항 값을 이제 0이라고 놓는다고 한다면 어때요? 이득이 1 플러스 R1분의 RF인데 RF가 0이라고 한다면 1이라고 하는 값을 갖겠죠. 그래서 RF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이렇게 쇼트를 시킨 건데 여기 쇼트를 시키면 V 아웃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반전 단자에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때 V인하고 이제 같기 때문에 V인하고 Vout하고 같은 그런 값을 가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서 이득이 1인 값을 갖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R 원이 무한대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R1이 무한대라고 한다면 뭐 이득값이 R1 플러스 하고 이제 R1이 무한대니까 마찬가지로 이득값이 1이라고 하는 값을 갖겠네요. 그래서 R1이 무한대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R1 값이 이렇게 개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득이 1인 그런 값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유니티 게인 앰플리파이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 회로가 피드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다. 피드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출력에 있는 것을 이렇게 따다가 입력에 이렇게 되먹이는, 지금 같은 경우는 출력에 있는 전압을 RF라고 하는 저항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반전 단자에 되먹인 거죠. 이것을 피드백이라고 얘기하고 마이너스 단자에 되먹였기 때문에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하는, 우리가 피드백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이제 비반전 증폭기 같은 경우가 피드백, 네거티브 피드백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안정적인 뭐 이득을 얻을 수 있다. 1 플러스 R1분의 RF라고 하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반전 증폭기를 한번 보겠어요. 반전 증폭기를 우리는 인버팅 앰플리파이어라고 얘기를 하고 이와 같은 회로, 이 회로가 뭐예요? 그죠? 비반전 증폭기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 비반전 증폭기를 이제 조금 이제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보게 되면, 비반전 증폭기 같은 경우는 플러스 단자, 비반전 단자에 입력을 집어넣었는데 이와 같은 회로에서 이 비반전 단자는 이제 접지를 시키고 이 똑같은 모양에다가 이 반전 단자 쪽에다가 V인이라고 하는 입력 전압을 걸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반전 증폭기가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이제 눈에 익숙하지 않은데 이걸 눈에 익숙한 형태로 이제 바꾸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바꿀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자, 반전 단자에 입력이 이렇게 R1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 반전 단자하고 출력 사이 RF라고 하는 저항이 있으니까 거기 R1으로 들어가 있고 반전 단자하고 출력 사이 RF라고 하는 저항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비반전 단자는 이렇게 접지를 시킨 이런 형태가 뭐가 되는 거냐면 반전 증폭기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제 한번 그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 증폭기를 이용해서 만든 반전 증폭기의 구성 형태는 이와 같이 되는데, 이와 같은 회로 보면 뭐예요? 연산 증폭기의 반전 단자에다가 R1이라고 하는 저항을 통해서 입력 전압을 걸고, 그리고 반전 단자와 출력 단자 사이에 여기에 이제 RF라고 하는 저항 값을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비반전 단자는 이제 접지를 시키고,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해서 요 Vout 출력 전압이 입력 전압의 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연산층 폭기라고 가정을 할 텐데, 뭐 다시 말하면 이 이상적인 연산층 폭기일 경우에는 요 두 개의 입력 단자 사이에 단자에 전류가 흘러 들어가지 않고 두 개의 입력 단자 사이의 전압은 거의 같다. 즉, 뭐 V1 이퀄 V2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로부터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여기 A점이라고 하는 노드를 잡고 이 노드는 이제 V 이퀄 제로예요. 왜 그러냐면 이 비반전 단자가 접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전 단자하고 비반전 단자 사이의 전압 차이는 거의 없다 이랬기 때문에 여기를 0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전류 이제 여기가 0이라고 한다면 R1에 흐르는 전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전류는 이제 R1분의 V인, 여기는 A 노드가 0이고 입력 전압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R1분의 V인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도 이렇게 이제 V 아웃풋에서 출력 쪽에서 흐르는 전류값을 보면 RF분의 V 아웃, 뭐 V 아웃에서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브랜치 여기 뭐 그 연산층 폭기에 반전 단자로 들어가고 있는 이 브랜치는 뭐예요? 전류가 0이라고 하는 값이 되기 때문에 여기 노드 A에서 이제 우리는 뭐예요?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드 A에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어때요? 여기 들어가는 거 두 개 하고 나가는 거 하나인데 나가는 거 하나는 0이니까 들어가는 거 두 개, R1분의 V in 더하기 RF분의 V out이 뭐 합치면 0이라고 하는 것이 키리호프의 전류 법칙이 되니까 이것으로부터 정리를 하면 V out이라고 하는 값은 이렇게 뭐 이걸 넘겨치면 되겠네요. V in이라고 하는 값은 그럼 마이너스가 돼서 V out은 마이너스 R1분의 RF의 V in이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으로 형태로 나타냈는데 이만큼 마이너스 R1분의 RF라고 하는 이득을 가진 형태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득은 V인분의 Vout이라고 하는 값이니까 그 이득 값이 마이너스 R1분의 RF 값이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R1 값과 RF 값을 이제 뭐 1kg입니다. RF 값을 10kg입니다. 한다면 10배가 되는 거죠. 10배의 이득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주목할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출력 전압 Vout이 입력 전압 V인의 부호하고 뭐 여기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값이 붙어 있으니까 부호가 반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것을 우리는 반전 증폭기다. 그래서 인버팅 앰플리파이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노드 A의 전압이 거의 0인 노드 A 전압이 이제 여기 뭐 반전 단자의 노드 A 전압이 거의 0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 비반전 단자가 이제 접지되어 있기 때문에 0이라고 하는 값인데 그것을 우리는 가상 접지라고 버추얼 그라운드라고 얘기를 한다 그겁니다. 자, 이와 같이 연산 증폭기를 이용해서 반전 단자와 증폭기 사이에 저항을 걸고 거기에 이제 입력 전압을 R1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제 반전 증폭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주 간단하게 두 개의 저항만 이제 조정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연산 증폭기를 이용해서 간단한 회로를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회로가 되는데 이와 같은 회로가 이제 전압 폴로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단위 이득 증폭기 유니티 게인 앰플리파이어 유니티 게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득이 1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게 되면 전압 폴로 유니티 게인 앰플리파이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 뭐 여기 플러스 단자에 입력을 걸고 VI라고 하는 입력을 걸고 그리고 반전 단자를 출력하고 직접 연결을 한 거죠. 이거는 이제 하게 되면 뭐 출력이 얼마 나올 것인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상적인 연산 증폭이기 때문에 반전 단자와 비반전 단자 사이에 전압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 반전 단자 비반전 단자에 걸린 전압이 반전 단자에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게 출력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V 아웃하고 V 인하고 같게 된다. 그래서 뭐 이득값 AV라고 하는 전압 이득값은 VI분의 VO가 돼서 1이라고 하는 전압 이득값을 된다. 그래서 이런 전압 이득이 1인 값을 갖기 때문에 전압 폴로어라고 볼테이지 폴로어라고 얘기를 하고 출력 전압이 입력 전압에 따라간다 하는 거고 뭐 단위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득이 1인 값이니까 그대로 유니티 게인 앰플리파이어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다 그러면 의문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뭐하러 이득이 1인 값을 뭐 연산 증폭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느냐. 그냥 입력 전압 걸면 되는 거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회로가 왜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볼테이지 폴로우의 응용 예 그랬는데 이건 뭐 임피던스 매칭용 전압 버퍼라고 얘기를 해서 뭐 A번 그림 한번 볼까요? A번 그림이 여기에 이제 전압원이라고 하는 게 전압원의 내부 저항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압원하고 내부 저항이 있는 거에다가 부하를 이렇게 갖다 걸면 RL이라고 하는 게 부하예요. 그럼 부하 값에 따라서 여기에 걸리는 이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이 전압 분배 법칙에서 RS 플러스 RL분의 RLVI 그래서 부하가 변동을 하면 여기에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계속 변동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임피던스를 매칭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변동하는 것을 없앨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입력 전압원하고 부하 사이에 이와 같은 곳을 넣었어요. 이 회로가 뭐예요? 앞에서 봤던 뭐죠? 그죠? 볼테이지 폴로우라고 하는 것들이죠. 입력 전압이 출력 전압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여기다가 갖다가 놓는다 중간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입력 전압원에 있는
전압이 여기 그 연산 증폭기의 입력 저항을 보게 되면 Ri라고 하는 값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 전압이 다 여기에 걸려요. 입력 전압에 다 걸리게 되고 그 입력 전압 걸린 것들이 그대로 따라가서 출력 전압으로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부하에도 그 전압이 그대로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부하에 이런 나타나는 전압이 거의 입력 전압하고 같은 값을 얻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왼편에 있는 임피던스 매칭을 위한 그런 전압 버퍼가 없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부하에 따라서 전압이 변동하지만 임피던스 매칭할 수 있는 이런 볼테이지 폴로를 갖다 놓게 되면 여기에 이제 입력 전압이 그대로 출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는 연산 증폭기를 이용해서 꾸밀 수 있는 회로 중에 이제 비반전 증폭기하고 반전 증폭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 다음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